김민하 기자, 오늘의 주제는 공급의 함정입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발표됐는데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방금도 얘기 나눴었는데 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그다음에 임대주택 이런 게 지금 논란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제 서울시도 어저께는 좀 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대책 발표 이후인 오후 2시쯤에 서울시가 이 공공재건축 이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면서 공공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서울시는 사업 자체 반대가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면서 이 정부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사과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예.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시는 이 공공주도 고밀도 재건축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라도 민간주도형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이제 물러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서울시고,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나온다는 반발은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라면서 반발했고요. 김종천 과천시장도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이다. 강남 집값 잡는데 과천이 계속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릉 골프장 부지의 경우도 해당 지역인 노원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시 고영진 김성환 의원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급 당정청 회의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비롯해서 기재부 국토부 1차관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서 이런 반발을 좀 잠재워보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태릉 골프장 관련해서는 이제 주변 지역에 교통대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교통인프라를 완비하고 이후에 주택 공급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라는 기본적인 틀 자체는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여론에 민감한 의원들이 설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 단지들의 반응은 일단 공공참여형은 대체로 부정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된 바를 보면은 그다지 이제 호의적인 반응은 아닌데요.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수익의 상당분이 환수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들이 크지 않은 것이고 또 늘어난 용적률의 50에서 70%까지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이제 용적률 상향을 포기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다만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이제 보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고 재건축과는 달리 초과이익 환수가 없는 데다가 기존에도 이제 임대 의무 비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앞서에 말씀드린 사례와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 임대주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게 들어오면은 인근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고 또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전형적인 반대 논리로 보이는데요. 일례로 언론이 언급하는 사례 중에 2018년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전단 내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임대주택이라는 미명하에 70% 이상이 1인 거주인 5평짜리 빈민 아파트를 짓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의 전단이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이유로 든 게 이제 아파트 가격 폭락이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관련 연구를 보면 2006년 이후에 10년간 공급된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는 이제 오히려 상승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개발에 따른 환경 개선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규제 해제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맞물릴 경우에는 집값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 예. 하지만 또 임대 아파트 규모가 충분히 큰 경우 이때는 또 실제 아파트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결과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님비 현상이란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를 할 텐데 자기가 사는 집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를 안 하니까 이제 님비 현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다음 선거 걱정을 하는 것인지 오히려 지역 여론에 편승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세태가 새로운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제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휴거 이게 휴먼시아 거지 이런 표현이라는데 휴거라든지 또는 엘사 LH에 사는 사람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걸 놀림감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얘기는 이제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참, 무슨 대안이 없을까요? 일단 임대주택을 소형 이외에도 여러 평수로 다양하게 양질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건 계속 나오는 주장이고요. 오늘 CBS 뉴스에 출연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소셜믹스를 확대해서 임대주택을 구분할 수 없는 방식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단지 또는 동 이렇게 구분할 수 없게 같은 아파트 내에서 호수를 다르게 하는 이런 방식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집값 문제랑 연관 지으면 이게 근본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공공 분양이나 임대주택에서 이제 분양 전환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건데 이건 또 일부 로또 아파트다 이런 지적이 돼서 논란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책의 절충형으로 볼 수 있는 지분 적립형 모델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좀 이것도 개선에 어떤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역시 이제 주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판단할 때는 역시 이제 완벽한 네. 대안은 아니다 이런 평가죠. 하나의 안, 완벽한 대안 이런 건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현장에 맞게 끊임없이 정책을 변화시켜 가더라도 좀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가야죠. 맞습니다. 네.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